이 명확할수록 우리 컨텐츠가 목적한 성과를 얻었는지 더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잘 만든 우리 회사 웹페이지, 탄탄한 서브 키워드와 함께 고객의 자연적인 유입을 늘리고 싶으신가요? 잠재 고객의 취향을 저격한 컨텐츠로 고객 구매 여정에 맞춰서 컨텐츠를 설계하는 방법, 지금이야말로 기업 블로그 운영 전략을 세워서 본격적인 컨텐츠 그로스 마케팅을 시작할 때입니다. 콘텐츠 마케팅, SEO 마케팅, 요즘 들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콘텐츠 마케팅이 왜 중요해졌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먼저 마케팅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때는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장 핵심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각광받았는데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즉각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명확한 ROI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퍼포먼스 마케팅의 ROI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퍼포먼스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광고 단가, 즉 CPC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작정 고객의 클릭을 받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진짜로 관심이 있는 고관여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단순히 클릭만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재 고객, 즉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신뢰를 쌓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컨텐츠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고관여 리드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 마케팅 할 때도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 성과 측정이 과연 가능한가요? 컨텐츠 마케팅은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단기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결과를 보기 어려운 마케팅 전략입니다. 따라서 더욱 명확하게 성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특히 어떤 컨텐츠가 유입 트래픽에 기여했는지 또 어떤 컨텐츠는 잠재 고객의 실제 구매를 이끄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컨텐츠 마케터가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명확히 정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을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 캘린더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월별로 어떤 키워드로 콘텐츠화할지를 정하는 단계인데요. 콘텐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유효한 에버그린 콘텐츠가 있고요. 에버그린 콘텐츠라고 하면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하거나 용어 정리를 하는 등 언제든지 읽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내용들을 다루는 콘텐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시즌이나 이슈를 활용하는 시즈널 콘텐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혹은 콘텐츠가 발행된 뒤 검색 결과 1면, 서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한 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점유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포함한 블로그 글로 트래픽을 획득하려면 최소한 내가 공략하려는 시즌 한 달 전에는 콘텐츠 업로드가 끝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벚꽃 축제로 키워드를 획득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벚꽃이 피기 전인 3월 초에 콘텐츠가 발행되어야 내 콘텐츠가 안전하게 서프 1면에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단계에서 월별 콘텐츠 캘린더를 기획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콘텐츠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서 목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컨텐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유입형 컨텐츠와 전환형 컨텐츠인데요. 먼저 유입형 컨텐츠는 잠재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이 자주 검색하는 개념이나 용어를 명쾌하게 정리해주거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컨텐츠들이 유입형 컨텐츠에 속합니다. 그러면 유입형 컨텐츠는 어떤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가닉 트래픽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색 결과에서 내 웹사이트를 클릭해 자연스럽게 방문하는 유입 트래픽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오가닉 유입 키워드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검색하는 키워드에서 오가닉 트래픽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키워드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지 그 키워드 수가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이트로 향하는 오가닉 유입 키워드 수가 많을수록 우리 사이트로 향하는 통로가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입형 컨텐츠는 오가닉 트래픽과 오가닉 유입 키워드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환형 컨텐츠는 조금 목표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전환형 컨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고객이 행동으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고객 사례를 들 수도 있고 기능적인 가치 제안할 수도 있고 우리 팀만의 전문성을 담은 인터뷰 콘텐츠, 팀 스토리 등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전환형 콘텐츠의 목표는 다소 명확한데요.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잠재 고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웹사이트에 방문 후에 상담 신청을 클릭하거나 이메일 구독 버튼을 눌러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등 고객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형 콘텐츠를 읽고 사이트에 유입된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이어서 콘텐츠를 더 소비하면서 더 오래 머물게 하는 것도 부가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콘텐츠가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각각의 성과는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유입형 콘텐츠는 주로 구글 서치 콘솔과 구글 애널리틱스를 사용합니다.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객이 들어왔는지, 또 이 고객들이 어떤 채널과 또 들어와서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Ahrefs나 SEMrush 같은 SEO 툴을 활용하면 더욱 정밀한 유입 트래픽, 유입 키워드 등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유입형과 전환형 콘텐츠 성과를 분석하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여의도 직장인을 위한 벚꽃축제 명소 추천, 밥집부터 카페까지 라는 컨텐츠를 발행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컨텐츠로 어떤 고객들이 유입되었는지 확인해보니 주로 유입되는 키워드가 여의도 벚꽃축제 맛집, 여의도 벚꽃축제 카페 추천, 2025년 여의도 벚꽃 명소 등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의 오가닉 트래픽이 약 3,500건 정도 들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라면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 예상했던 유입 키워드대로 유입이 됐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들은 충분한 오가닉 트래픽들을 가지고 왔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키워드 데이터를 파악했다면 다음 시즌에는 어떤 키워드를 더 강화하거나 추가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겠죠. 전환형 콘텐츠의 경우 조금 더 정교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실제 고객이 웹사이트를 들어온 이후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고요. 이벤트를 설정해 특정 행동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빅쿼리와 같은 SQL 툴과 루커 스튜디오 같은 시각화 툴을 조합하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더 정교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콘텐츠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벚꽃축제 단체 도시락 예약, 여의도 인근 직장인 전용 특별 할인과 같은 전환형 콘텐츠를 발행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때 콘텐츠의 성과는 콘텐츠를 읽고 실제로 도시락 예약을 한, 버튼 클릭을 한 고객 수는 몇 명인지, 이 고객들이 최종적으로 실제 예약이나 결제로 이어졌는지, 기존 우리 회사의 퍼포먼스 마케팅과는 어떤 성과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콘텐츠 마케팅의 고객 획득 비용으로도 마케팅 성과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조회한 사람이 약 2,000건이라면 이 중에 150명이 도시락 예약하기 버튼을 눌렀다고 가정한다면 클릭률은 7.5%가 되고요. 이 버튼 클릭자 150명 중 실제로 45명이 예약까지 완료했다면 구매까지 이어진 전환율은 2.5%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명확하게 숫자와 흐름으로 파악하면 콘텐츠 전략을 더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더 목표와 가까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작성하기 전까지 꼭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만들려는 콘텐츠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정보 전달을 위한 유입형 콘텐츠인지 고객 설득을 위한 전환형 콘텐츠인지를 정의한 후 이에 맞는 키워드와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콘텐츠를 보고 행동을 해야 되는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콘텐츠가 명확하게 타겟을 설정하고 기획이 될수록 콘텐츠와 콘텐츠의 메시지가 더 명료해지고 더 설득적인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콘텐츠를 통해서 점유하고자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돼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유입을 가져오려면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키워드로 콘텐츠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콘텐츠의 성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공 기준이 명확할수록 우리 콘텐츠가 목적한 성과를 얻었는지 더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들을 반드시 사전에 체크하고 콘텐츠를 만든다면 여러분의 목표 보다 명확하고 빠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콘텐츠 그로스 마케팅에서 콘텐츠 제작만큼 중요한 것은 측정하고 성과를 보고 다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콘텐츠 발행 후에 한 달에서 두 달 간격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콘텐츠 성과를 점검해 주세요. 그렇다면 어떤 키워드가 유입 또는 전환에 가장 효과적인지, 유입형 콘텐츠는 유입에 기여하고 있는지, 전환형 콘텐츠는 실제로 리드 획득에 기여하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이후 콘텐츠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 성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실무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콘텐츠를 주목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서치 콘솔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콘텐츠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엘리펀트 컴퍼니의 SEO 꿀팁을 여러분의 랜선 사수가 되어서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